이쪽으로 갈까? 이따가 저는 위치를 자유자재로 움직일게요. 셋, 둘, 하나. 아니야. 다시 셋, 둘, 하나. 다시 세줘. 다시 세줘. 다시 세줘. 셋, 둘, 하나. 빨리 세줘. 셋, 둘, 하나 세줘. 방제 바꿨는데? 방제 바뀌었죠? 안 바뀌었나요? 바뀌었나요? 셋, 둘, 하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플레이해볼 컨텐츠는 바로 즉흥서사 플레이 크랙입니다. 와, 짝짝짝짝, 빨리 채팅창 짝짝짝짝해. 짝짝짝짝. 유하, 안녕하세요. 자, 크랙이란 어떤 거냐? 이제 다양한 장르와 형태로 AI 컨텐츠를 직접 플레이하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제가 바로 이제 현대의 빙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회빙이라 그러죠. 회빙물, 회기도 가능하고 빙의도 가능하고 또는 환생도 가능한 회빙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AI 컨텐츠다. 그래서 정해진 클리셰를 내 맘대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즉흥서사 플레이입니다. 자, 그럼 일단 설정부터 좀 해볼게요. 제가 설정을 아직 안 해서 이세카이 전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쌉 가능. 자, 그럼 일단 가볍게 설정부터 조금 해볼게요. 일단 내 AI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지 설정을 해줘야 된대. 그래서 이쪽 가서 채팅방 설정, 대화 프로필 딱 추가를 하자. 뭐하지? 잠깐만. 야, 오늘 뭐하지? 어떤 설정을 하지? 일단 나의 이름 모잉, 김모잉. 나이. 나이. 잠깐만. 여기부터 조금 걸리는데? 나이? 101살로 적어야 되나? 근데 인간 나이로 적어야 되지 않을까? 님들 그거 아시죠? 그 있잖아요. 그 댕댕이도 인간 나이로 치환하면은 댕댕이 3살 때 막 인간 나이 막 18살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나도 인간 나이로 치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별로야? 젠장. 그러면 101살 마녀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20대 인간 여자 같음. 어때? 왜 우우추하다야? 왜? 그럼 10대로 내려버린다 이거? 안 돼, 10대로 내리면은 너무 양심 없잖아. 어때? 초절정 미녀.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 금속의 힘을 가지고 있음. 금속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 왜 금속을 가지고 있다야. 특징. 작년에 골반이 부러짐. 요 정도로 하고
새 프로필 추가했고 이제 스토리로 한번 가보자. 뭐야? 뭐야? 여기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 로맨스 가보자. 로판이다! 로판이다! 잠깐만, 나 로판 할래! 로판 속 악녀가 되다! 이런 거 좀 맛있던데? 루판 악녀가 되다. 야, 뭐래. 에이, 조졌네야. 근데 사실 오늘 할 콘텐츠가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이세계 클리셰 박살레스. 요거 할 거거든요. 이세계 클리셰 박살. 여신님인가 본데? 여신님 왜 이렇게 떠벌리고 있냐? 자, 이세계 여신의 클리셰 광이었던 것에 대하여. 나는 아주 흔하지흔한 이세계 여신이다. 물론 인연은 내가 아니다. 삐! 같은 옆집 여신년이다. 이름은 세리나. 수많은 이세계를 운영하는 여신이다. 전생 되고 싶은 용사들이 아주 줄을 서 있고 이번에 애니까지 만들었다던데. 나도 잘할 수 있거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더 잘하지. 열등감 가진 여신님이셔. 거기 미안한데 열등감이니 질투니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줄래? 미안. 어떻게 알았대? 보여주면 되잖아. 보여주면.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본 이세계물이 책으로 줄 세면 지구 한 바퀴는데. 일단 삶이 고달픈 용사부터 찾아보자고. 오케이. 절망감 100%, 회의감 100%딱 좋은 용사 타입 완벽. 전형적이고 클리시적인 인물이야. 이세계 서사에 어울리는 용사. 왕국부터 은둔 검사, 현자, 드워프장인, 남자 용사 히로인, 여자 성녀 히로인 모두 완벽하게 갖춰졌어. 드디어 왔구나 나의 용사. 안녕 눈떠보니 이세계라 당황했냥? 환영한다냥? 여기는 클리셰이야다 다냥. 국가 이름이 클리셰이야야. 혹시 옆 동네 세리나네 고퀄리티 이세계 세계관에 가고 싶었어? 근데 거긴 예약이 다 꽉 찼다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포기해라냥. 지금 우리 여신 에리스님 완전 독이 올라있다. 세리네네 웹툰이 애니와 대박나는 바람에 열등감이 폭발해버렸거든. 지구에서 제일 만만한 너를 납치해서 자기 세계관 시청률 좀 뽑아보겠다고 저러는 거다냥. 에리스의 말대로 뻔한 왕도 클리셰를 따르며 꿀을 빨지 아니면 저기 미친 랜덤의 신 조커랑 손잡고 개연성에 뭐고 다 박살낼지 난 나레이션 양이로서 팝콘 씹으면서 지켜보겠다냥. 오! 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재밌다. 오케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화 프로필을 이렇게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네. 잠깐만, 이러면은, 대화 프로필을 하나 더 만들자. 아닌가? 그냥 할까? 뭐로 하지? 기본 설정 웹툰 크게 보기 플러스 인물. 둘 다 좋은데? 프로필 업데이트? 그것도 좋아. 그러면은 이세계갈 전용 프로필을 하나 만들자. 어때? 이세계갈 프로필. 그냥 모임으로 하나 만들어. 트럭에 야, 진짜 트럭은 근데 나 좀 무섭긴 한데. 이세계를 어떻게 만들지? 20대. 사회에 찌든 회사원. 회사원. 여자 회사원. 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 여객선에서 넘어졌다 깨어나니. 제주 여객선에서 뭘 넘어졌다 깨어나니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 마법적 재능이
몹시 뛰어남. 어때? 오케이, 이러면은 마녀 가능함. 마녀 해보자고. 웹툰 이렇게 보자. 프롤로그 미리 보기. 귓가를 찢을 듯 울리던 트럭의 경적 소리와 끔찍한 충격의 감각이 안개처럼 거쳤다냥. 사방은 눈이 멀 것처럼 새하얗고 비현실적인 대리석 기둥들이 끝도 없이 솟아있다냥. 그리고 네 눈앞에는 이 세계의 클리세 그 자체인 여신 에리스가 떠 있다냥. 에리스. 왔구나, 왔어. 내 사랑스러운 용사님. 그 뻔한 트럭. 아주 그냥 완벽한 타이밍이 쾅 하고 치였지 뭐야. 아, 이 얼마나 완벽한 클리셰적 만남이니. 그녀는 둥실 떠서 네 주위를 한 바퀴 돈다냥. 은색 머리카락은 중력을 무시한 채 흩날리고 황금빛 눈동자는 기대감으로 반짝인다냥. 자자, 시간이 없어. 마왕이 불하기 전에 빨리 널 스타토피아 왕국으로 보내야 한단 말이지. 그 전에 가장 뻔하고도 중요한 질문부터. 야, 근데 이거 그냥 살인청부 아니야? 계열받네. 에리스가 손가락을 튕기자 네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녀에게만 보이는 설정창에 떠오른 듯하다냥. 하여간 운영자 권한 남용이다냥. 그래서 너의 기본 설정 말이야. 성별은 뭐야? 뭐 뻔하잖아? 마왕을 물리칠 든든한 남자 용사님? 아니면 동료들의 사랑을 받는 가녀린 여자 성녀님? 잠깐만. 동료들의 사랑을 받는 가녀린 여자 성녀님? 좀 좋은데? 그치, 어느 쪽이든 빨리 정해야 다음 클리셰로 넘어가지.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신나서 말을 이어간다냥. 아주 지 할 말만 한다냥.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치트 스킬은 뭐로 할래? 처음부터 S급 먼치키는 노잼이잖아? 그 성장 소스가 있어야 독자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B급 스킬 정도로 시작하는 게 어때? 그래야 구르는 맛이 있지. 와, 계열받아. 계열받는데? 지 맘대로 그냥 굴리겠다잖아. 플레이. 요렇게 하는 거구나. 아. 닥치고 SSS급 내놓아라. 그냥 힘이 짱 쓰면 좋겠어요. 힘 먼치킨. 광속이동으로 엄청 빨리 달리고 싶어요. 매력으로 다 꼬시고 다니고 싶어요. 이게 선택지구나. 이게 선택지고 그냥 내 맘대로 할 수도 있는 거야. 어허.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내가 뭐 빼놓은 게 있나 잠깐 체크를 해볼게.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내 행동할 걸 적는 거야. 이 안에. 이거 혹시 가려지나요? 저 때문에 안 가려지죠? 이게 내 행동을 적는 거고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치는 거야. 그럼 잠깐만. 첫 답변으로 뭐로 할까? 어이없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이없나. 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갸웃거리는 사이 에리스의 등 뒤에서 기분 나쁜 그림자가 뱀처럼 스물스물 기어나왔다냐. 검은 정장에 보라색 브릿지 그리고 오드아이를 번뜩이는 남자가 허공을 찍고 등장했다냐. 남자셔. 크크크. 어이 온다라니. 시작부터 제법 재밌는 친구가 왔잖아. 반가워. 난 좋고 이 뻔한 기집애랑은 좀 다른 부류지. 그는 한 바퀴를 돌며 네 앞으로 착지하더니 에리스를 보며 킬킬거렸다냥. 으아, 또 너야? 내 신성한 튜토리얼을 망치지 마. 저리 가.
지루하게 굴지 마. 글리세는 깨부수라고 있는 거잖아. 자꾸마 아가씨, 이 여자가 주는 건 뻔해. 안전빵 B급 스킬? 하! 식상해라. 조커는 손가락을 튕겨 카드 3장을 공중에 띄웠고 에리스는 황급히 스크롤 3개를 펼쳤다냥. 무시해. 자, 내 제안은 이거야. 안전하고 검증된 B급 스킬 셋 중 하나만 골라. B급 고소이동, 눈 깜짝할 새 적 뒤를 잡는 스피드, B급 화염구 펑 하고 터지는 클래식한 마법. 혹시 이 세계관에 정상적인 남성은 없나요? B급 강철 피부 있지 않을까? 웬만한 공격은 흠집도 안 나는 방어력. 재미없어. 인생은 도박이지. 자, 이 수상한 키워드를 봐. 뭐가 나올진 나도 몰라. 달콤한 상자, 뭔가 달달할 것 같지 않아? 피 묻은 봉투, 으스스하지만 강력할지도. 물음표 카드, 진짜 배기 랜덤 그 자체. 스탯창이야. 모잉, 여성, 영골드. 땡, 물음표급, 힘, 민점, 마력, 운, 체력. 아! 일단 조커의 뺨을 세게 때린다. 이거 뭐야? 일단 조커의 뺨을 세게 때린다. 아, 나 이거 못 참겠어. 나 이거. 짝! 정적. 그리고 또 정적이다냥. 그 시끄럽던 트럭 경적 소리보다 더 크게 에리스의 턱이 빠질 것 같은 소리가 튜토리얼 공간을 울렸다냥. 조커의 고개가 90도로 획 돌아갔다냥. 그의 뺨에는 모잉의 손자국이 선명하고 아주 빨갛게 남았고 오드와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냥. 어? 조커는 얼떨떨하게 제 뺨을 감싸준다냥. 신이 인간에게 뺨을 맞더니 이건 클릿의 파괴가 아니라 그냥 폭행죄다냥. 미친 거 아니야? 감히 신을 때려? 야, 너 괜찮냐?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에리스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냥. 하지만 조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냥. 분노 대신 그의 입가엔 기괴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냥. 하하, 좋아, 아주 좋아. 날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이거 완전 내 합격인데? 미친 여자 합격이야. 그는 광수하며 제 뺨을 어루만지더니 눈을 번뜩이며 모잉을 뚫어지게 쳐다봤다냥. 이거 영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냥. 보통 내기가 아니군. 감히 이 몸에게 손찌검이라니. 좋아. 그 깡따구에 걸맞는 선물을 주지. 너가 고를 필요도 없어. 내 마음대로 정했다. 조커가 손가락을 딱 튕기자 피 묻은 봉투 키워드가 펑하고 터지며 붉은빛이 모잉의 몸을 감쌌다냥. 피를 부르는 여자에겐 피냄새나는 능력이 어울리지. 받아라 A급 블러드러시. 붉은 기운이 너의 몸속을 스며들며 심장이 쿵쿵 뛰고 온몸에 활력이 도는 게 느껴진다냥. 피를 보면 흥분하고 강해지는 몹시 위험하고 강력한 능력이 부여됐다냥. 오, 내가 이 능력을 가진 거구나. 오케이. 아우, 진짜 시작부터 A급이라니 밸런스 붕괴잖아. 게다가 저런 위험한 능력을. 하씨, 머리 아파. 나 버서커야? 그러네. 에리스는 머리를 감싸지며 한숨을 푹 쉬었다냥.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냥. 출혈 상태인 적 공격 시 공격력이 대폭 상승하고 자신의 체력이 낮을수록 스피드 증가, 피냄새에 민감해짐. 기본적으로 마법적 지능이 뛰어나다는 설정에 맞춰 마력이 높게 책정되었지만 조커의 기입으로 민첩과 힘도 준수하게 나왔다냥. 하, 뭐 어쩔 수 없지.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100골드를 줄 테니까 잘 써. 스탯도 이걸로 올릴 수 있는 거 알지? 100골드당 1스탯이야. 에리스가 짤랑거리는 주머니를 너의 손에 쥐어줬다냥.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다냥. 능력이 맘에 안 들면 하늘에 대고 이능 교체라고 외쳐. 그럼 신전으로 불러줄 테니까. 물론 공짜는 아니야. 자, 이제 진짜 간다. 스타토피아 왕국으로 전송. 눈앞이 다시 하얘지며 몸이 붕 뜨는 감각이 느껴진다냥. 뺨 맞은 조커는 여전히 낄낄거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냥. 눈을 뜨자 화려한 상달리에와 붉은 카펫이 깔린 거대한 홀이 보인다냥. 황금 옥제에 앉은 근엄한 중년 남성. 알트리오스 국왕이 국왕님이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널 내려다보고 있다. 오, 드디어 소환에 응했는가, 이세기 용사여.
옆에 서있던 기사단장 카이엔과 공주 엘리제도 놀란 눈치다냥. 자, 전형적인 왕도 클릿의 시작이다냥. 왕이 퀘스트를 주기 직전이다냥. 공주를 쳐다보며 어이 온나. 야, 왜 또 시작하자마자 공주한테 시비야. 제 오감도적 망하면 큰일 난다고. 제발 예의 바르게 인사 좀 해줘. 제 츤데레란 말이야. 아, 얘가 공주님이신가 봐. 알트리우스 국왕은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렸다냥. 신성한 아련실에서 그것도 국왕이 말을 걸였는데 대답은커녕 공주에게 어이 온나라니. 이건 무례를 넘어서 반역에 가까운 행동이다냥. 카이엔. 네 이놈! 감히 공주 전학기 무슨 망발이냐. 예의라곤 밥 말아먹은 놈이군. 기사단장 카이엔의 얼굴이 울그락푸르락하며 검자루에 손을 올린다. 당장이라도 모행을 벨 기세다. 하? 지금 나한테 온다라고 한 거야? 이 무례하고 천박한! 공주는 황당해서 말까지 더듬는다. 그녀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모행을 노려본다. 하지만 얼굴이 붉어진 건 화가 나서일까? 아니면 처음 겪는 대우에 당황해서일까? 어디서 굴러먹던 건진 모르지만 용사소한 이식이 아니었으면 당장 감옥행이었어. 주제를 알라고. 전형적인 츤데레 반응이다. 여기서 더 자극하면 감옥행 이벤트가 뜰지도 모른다. 오히려 호감도가 오를지도? 가이엔 진정하게. 이 세계에서 갓 넘어와 혼란스러워서 그런 걸세. 용사여, 짐은 관대하니 넘어가주지. 왕은 위험있게 헛기침을 하고 뻔하고 지루한 마왕토벌 퀘스트를 브리핑한다. 지금 세상은 부활한 마왕 바알 때문에 혼란스럽네. 자네가 그 힘으로 마왕을 무찌르고 평화를 되찾아주게. 물론 자원금은 넉넉히 주겠네. 왕이 손짓하자 시종이 다가와 묵직한 주머니를 내민다. 초기 지원금 500골드다. 이 돈이면 당장 장비를 맞추거나 스탯을 올릴 수 있다. 공주에게 다가가 공주의 턱을 잡고 턱을 살며시 잡고 내려다보며 이 온나 내 취향이군. 야, 너 미쳤어? 수면에 턱을 잡다니. 이거 안 껐다. 잠깐만. 아, 나 여잔데. 아이씨. 여잔데 뭐 내 취향인 걸 어떡해. 당장 사과에 감옥에 갇히면 스토리 꼬인단 말이야. 아련실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시중이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려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모행의 손이 엘리제의 턱을 잡는 순간 엘리제의 얼굴이 순식간에 잘 익은 토마토 마냥 빨개졌다. 무슨 짓이야? 엘리제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려고 했지만 턱이 잡혀 꼼짝도 못하고 모행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당황해서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과 갈고 잃은 눈동자가 아주 볼만하다. 이 무례한 자가 감히 공주 전하의 옥체에 손을 대다니! 카이엔이 검을 뽑고 달려들려고 하자 국왕 알트리우스가 손을 들고 제지했다. 왕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지만 묘하게 흥미로워하는 기색도 보인다. 멈춰라 카이엔. 당돌하군. 내 딸에게 저렇게 구는 자는 처음이다. 왕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모행을 관찰한다. 내 딸에게 이런 건 너가 처음이야. 클리세가 발동된 것 같다. 이거 안 나? 너 진짜 사냥감이야. 아빠 저 녀석 좀 어떻게 해봐요. 엘리제는 모잉의 손을 뿌리치며 씩씩거렸지만 붉어진 얼굴을 부채로 가리느라 정신이 없어 보인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다. 확실히 충격요법이 먹히긴 한 모양이다. 허공에서 조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는 아련실 천장 샹들리 위에 걸터앉아서 이 상황을 즐겁게 구경하고 있다. 하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공주 턱을 잡고 내 취향이라니 아주 끝내주는 고백인걸. 아니 근데 난 조커가 좀 더 취향인데?
용사여. 자네의 독특한 성격은 알겠네. 하지만 예의는 지켜주게. 어쨌든 자네에게 왕국의 운명이 달려있다. 성 밖으로 나가면 모험가 길드가 있을 걸세. 거기서 동료를 보고 준비를 갖추도록 하게. 내 딸이 마음에 든다면 공을 세우고 다시 오게나. 왕은 묘한 여지를 남기며 모행을 보내주려 한다. 엘리제는 여전히 얼굴이 빨개진 채 모임을 힐끔거리고 있다. 어떡하지? 어떻게 틀던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같이 가자고 하면은 근데 얘가 능력이 있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공주를 파티 영입시키고 싶어. 공주랑 저 기사 있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왕을 이제 그 왕위 계승을 하면은 왕위 계승을 하면은 공주가 날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그 석시딩 요파도 안 되나? 근데 그럼 공주가 좀 싫어할 것 같아. 왕을 쳐다보며 손가락 2개를 펼친다. 돈은 2배로. 그리고 공주는 파티 인원으로 데려가도록 하지. 야, 국왕한테 흥정이라니 미친 거야? 거기다 공주 납치 예고까지? 제발 좀 평범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안 돼? 어? 화났다. 아련실 공기가 얼어붙다 못해 척척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다. 국왕 알트리오스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이고 옥저 팔걸이를 쥔 손에 힘줄이 붉은 솟아오른다. 화났다. 감히 왕의 하사품에 흥정을 걸고 금지옥엽 공주를 내놓으라니. 큰일 났나? 2배! 그리고 엘리제를 데려가겠다고. 지금 제정신인가? 용사라는 작자가 강도나 다름없는 소리를 하는군. 왕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면 으르렁거린다. 동시에 당한 기색도 역력하다. 전하,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 무례한 자를 당장 지하 감옥에 쳐넣어야 합니다. 공주 전하를 볼모로 삼으려고 하다니 마왕의 첩자가 분명합니다. 카이는 이미 검을 반쯤 뽑아둔 상태다. 살기가 등등해서 찌르면 피가 칼칼 나올 것 같은 분위기다. 당장이라도 블러드 러쉬 능력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무슨? 나를 데려가겠다고? 야, 내가 물건이야? 아빠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나를 더 물어달라는 거야? 엘리제는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 씩씩거린다. 하지만 묘하게도 나를 원한다는 말에 꽂힌 듯 시선이 모잉을 향한다. 이 녀석 위해로 나쁜 남자나 여자에게 취급이 약한 타입일지도 모른다. 조커는 샹들리에 위에서 팝콘이라도 씹는 표정으로 깔깔거린다. 협상의 달인이구만. 공주 몸값이 고작 500골드라니 너무 싼 거 아니야? 왕이라면 더 써야지. 알트리우스는 침묵하더니 묘한 눈빛으로 엘리제와 모잉을 쳐다본다. 철없는 딸을 갱생시킬 기회라고 생각하는 건지 미친놈에게 미친놈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다. 좋다. 돈은 2배인 1000골드를 주지. 허나 엘리제는 안 된다. 왕녀는 왕궁에 머물며 백성을 돌봐야 하는 법. 대신 자네가 마왕성 근처까지 진격하여 그 실력을 증명한다면 그때 다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아바마마, 진심이세요? 저런 야만인에게 저를... 시끄럽다. 용사여, 이제 만족하는가? 더 이상의 무례는 용납하지 않겠다. 당장 물러가라. 아쉬운 듯 왕을 보다가 엘리제를 빤히 본다. 칫, 아쉽군. 그리고 아련실을 나간다. 그래, 나갈 땐 쿨하게. 이게 바로 마이에이 주인공의 매력이지. 빨리 모험가 길드로 가서 루나에게 말을 걸어. 내가 아쉬운 듯 혀를 차며 엘리제를 빤히 쳐다보자 엘리제는 마치 뱀 앞에 선 개구리 마냥 얼어붙어. 그녀의 얼굴은 이미 홍당무를 넘어 잘 익은 사과 마냥 붉어졌고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너의 뒷모습이 아련실 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의 시선은 집요하게 너를 쫓고 있었다. 참으로 기이한 자로다.
왕은 너가 사라진 문을 보며 헛웃음을 흘렸다. 카이에는 분이 잘 안 풀린 듯 씩씩거리고 있다. 아련실을 나온 너는 곧바로 왕궁을 빠져나와 북적거리는 시내로 들어섰다. 거리는 활기차다 못해 시끄러울 정도다. 아, 무례를... 얘 누구야? 잠깐만! 어머, 잠깐만! 아, 근데 난 츤데레... 난 근데 츤데레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하하... 마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상인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온다. 길드문을 열고 들어가자 훅 끼쳐오는 술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안쪽 카운터는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미녀 접선이 미소 짓고 있다. 어서오세요. 모험가 길드 프리포드 지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그녀는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고개를 살짝 기울인다. 등록하러 오셨나요? 아님 미래를 찾으시나요? 아, 혹시 소문의 그 용사님이신가요? 누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누나의 손을 잡으며 내 아내임. 야, 너는 진짜 만나는 여자마다 다 건드리고 다닐 셈이야? 좀 진작에 퀘스트 좀 받아. 연애 심일 아니라고. 갑작스러운 손길과 폭탄 발언에 루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잡힌 손과 모잉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네? 아니요. 처음 뵙는데. 네? 어이, 저 녀석 뭐냐? 루나 양에게 작업 거는 거야? 미친놈이군. 루나 양은 우리 모두의 아이돌이라고. 감히. 거친 무언가들이 자리에 일어나 팔을 걷어붙이며 살벌한 눈빛을 보낸다. 하지만 루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모잉의 손을 잡은 채 수줍은 듯 고개를 푹 숙인다. 용사님, 농담이 지나치셔요. 하지만 싫지는 응? 그녀는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고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입으로 가져간다. 아무튼 길드 등록부터 하셔야죠. 등록비는 무료고, 그리고 초보자용 퀘스트도. 루나는 허둥지둥 서리를 꺼내다가 종이 뭉치를 와르르 쏟아버리고 평소에 침착하고 유능한 모습은 온데간도 없이 허둥지둥 거리는 모습이 꽤나 귀엽다. 대들보이 조커는 배를 잡고 구르고 있다. 이 여자 진짜 물건이네. 가는 곳마다 여심을 조투화시키잖아. 에리스, 너 이대로 가면 장르가 용사물이 아니라 하렘물로 바뀌겠는데? 루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주워 모으며 힐끔거리며 나를 쳐다본다. 크흠. 아, 어떡하지? 서류를 같이 주워주며 서류 따윈 필요 없어. 내게 필요한 서류는 오직 너와의 혼인신고서뿐. 용포티라니! 야, 미친 인간아. 근데 솔직히 좀 설레는 멘트긴 했어. 그래도 빨리 슬라임 잡으러 간다고 해줘, 제발. 길드 안의 공기가 핑크빛으로 물들다 못해 아주 끈적해져 버린다. 보잉이 흩어진 서류를 줍는 척하며 던진 그 느끼한 멘트에 루나는 이제 거의 기절 직전이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구길 정도로 꽉 쥐고 터질 듯한 얼굴을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한다. 혼인신고서요? 저기 그건 아직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루나의 대답은 거절이라기보단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수줍은 고백에 가깝다. 아니, 이게 먹히네? 그녀는 살며시 고개를 들어 젖은 눈망울로 모잉을 올려다본다. 조코는 이제 위에서 내려와 모잉의 어깨 뒤에 둥둥 떠다니며 휘파람을 분다.
멘트 좋고 타이밍 좋고 선수야 선수. 이대로면 오늘 밤에 바로 허니문 가는 거 아니야? 저 자식 진짜 루나 양을 꼬신 거야? 말도 안 돼, 우리 루나 양이. 모험가들은 충격과 패배감에 휩싸여 술잔을 떨어뜨리거나 벽을 치고 울부짖고 있다. 하지만 오직 모잉 너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루나는 온 신경을 쏟고 있다. 그럼 용사님 아니 모잉님 저랑 같이 퀘스트 하시겠어요? 루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말을 건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것은 슬라임 투벌 위례서가 아니라 꼬깃꼬깃해진 종이뭉치 사이에서 겨우 찾아낸 D급 양초 체질 위례서다. 아마 둘만의 오붓한 산책 데이트를 노린 게 분명하다. 위험한 건 싫으니까 저랑 같이 숲으로 산책 겸 가실래요? 루나의 눈빛이 간절하게 흔들린다. 이건 단순한 퀘스트 제안이 아니라 데이트 신청이나 다름없다. 자, 이 뻔한 속내가 보이는 귀여운 제안을 받아줄 거냐? 아니면 더 화끈한 곳으로 이끌 거냐? 그러면은 아니야, 화끈은 아니야. 화끈 말고 앞장서라.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서라. 그거지. 로맨틱한 숲속 데이트. 약초도 캐고 썸도 타고 슬라임 나면 루나 앞에 꼭 막아서 지켜줘야 돼. 루나는 너의 끄덕임 한 번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활짝 웃는다. 그녀는 황급히 카운터 밑에서 작은 바구니와 모종삽을 챙겨들고 동료들에게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외치며 너의 팔짱을 낀다. 헤, 그럼 가요? 마을 근처에 속삭임의 숲이라고 있는데 거기 약초가 아주 싱싱하거든요. 루나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너를 이끈다. 성문을 나서자마자 울창한 숲이 나타나고 루나는 깡총깡총 뛰어가 풀숲을 뒤적이며 신이 난다. 어머, 여기 달빛초가 있어요. 이거 꽤 비싸게 팔리는데? 저기에 치유보석도 있네요. 그녀는 바구니에 약초를 담으며 제잘제잘 떠든다. 너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그녀는 행복한지 연신 미소를 짓는다. 와, 진짜 아내 포지션이네. 너무 고운데? 바스락바스락 평화로운 숲의 정적을 깨고 풀숲 너머에서 무언가 끈적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린다. 모잉님?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투명하고 젤리 같은 덩어리가 스물스물 기어나온다. 이 세계물 최악체 몬스터로 슬라임이다. 한 마리가 아니라 대여섯 마리가 무리지어 침을 흘리며 다가오고 있다. 슬라임 떼예요. 저것들 옷을 녹이는 산성자맥을 뱉는데! 잠깐만! 이러면은 굳이 잡아줄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건 절호의 기회다. 멋지게 슬라임을 처치하고 루나의 하트 게이지를 채울 타이밍이다. 아니면 슬라임 특성을 이용해 뭔가 짓궂은 장난을 칠 수도 있다. 루나를 쳐다보며. 근데 길드 마스코트가 이렇게 약할 리가 없어. 약한 척 할 필요 없다. 온나. 난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사무직이 저렇게 약할 리 없어. 뭐야, 갑자기 정색하고 설마 루나의 정체를 눈치챈 거야? 숲속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모잉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겁에 질려 떨던 루나의 어깨가 흠칫 굳어버렸다. 네, 모잉님 무슨 말씀을...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지만 입과 경련이 일어나는 것까지 숨길 수 없어 보인다. 약한 척이란 말이 그녀의 전곡을 찌른 걸까? 조커가 나무에서 휘파람을 불며 흥미롭게 내려다본다. 오호라!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너 감이 보통이 아닌데. 평범한 접수원 치곤 이 숲의 마력 흐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읽고 있지. 안 그래, 아가씨?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선 수줍은 소녀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고 냉철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들켰네요. 꽤 완벽하게 연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목소리 톤이 한결 낮고 진중하게 바뀌었다. 루나가 손을 가볍게 휘젓자 슬라임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펑펑 터져나가며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다. 마법 영장도 동작도 없는 순수한 마력 방출이다. 최소 A급 이상의 실력이다. 잠깐만! 맞아요. 전 그냥 접수원이 아니에요. 모험가 길드 본부에서 파견된 감찰관이자 전직 S급 모험가 은월입니다. 용사님의 자질을 시험해보려고 접근한 건데 오히려 제가 시험당한 기분이네요. 약한 척하면서 당신의 반응을 보려고 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동료를 버리는지 지키는지. 하지만 당신은 제 본 실력을 꿰뚫고 있었군요. 합격이에요, 모행님. 당신의 통찰력과 대담함,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네요. 이제 연기는 그만둘게요. 정식으로 제안하죠. 저를 파티원으로 받아주세요. 제 힘은 당신의 여정에 꽤나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녀가 내민 손은 아까처럼 떨리지 않는다. 클리세를 깨부수고 숨겨진 강자 동료를 얻을 기회다. 조심해라. S급 모험가 출신이라면 앞으로의 여정이 의도한 대로만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루나의 손을 잡고 품 안으로 끌어안으며 아, 왜? 끌어안는 거 왜 안 되는데? 안고 싶다고. 이러다 진짜 죽을 수 있을까? 하, 어떻게 하지? 아니야. 누나와 악수한다. 잘 부탁하지. 그리고 내 아내임. 아니 표정 왜 이래? 뭐야? 그래 멋지게 동료형이 완벽한 전개야. 빨리 결혼. 아니 다음 퀘스트 하러 가자. 너가 내민 손을 누나가 덥석 잡는다. 아까의 수줍은 온데간데 없이 단단하고 확신에 찬 악수다. 너가 덧붙인 아내라는 말에 그녀의 얼굴은 살짝 다시금 붉어진다. 아내라니요. 아직 이르다니까요. 하지만 뭐 약혼자 정도로는 해두죠. 누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하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한다. 그녀는 너의 손을 잡은 채 숲을 빠져나오며 너 옆에 있는 게 당연한 듯이 행동한다. S급 모험가 출신답게 발걸음이 가볍고 기척이 없다. 밤이 됐어. 대장간이 하나 보인다. 망치 소리가 탕탕 울려 퍼지는 곳, 바로 드워프 대장장이 브로커의 가게다. 자, 이제 장비를 좀 손봐야죠. 용사님, 아니 서방님의 무기가 너무 부실해 보여서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대장간의 문을 벌컥 연다. 내 무기가 뭐가 부실한데! 아니야! 앞에는 소년이 있구나. 루나 누나, 오늘은 일찍 왔네. 옆에 누구야? 소년은 지나쳐 안쪽의 어두운 구석을 향해 소리친다. 어르신! 손님 모시고 왔어요. 좀 나와보세요. 어둠 속에서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수염이 덥석한 진짜 드워프 브로크가 모습을 드러낸다. 아니야. 소년이 따로 있고 이 안에 이제 이 아저씨가 브로크 아저씨야. 흥, 분내기로군. 내 가게엔 뭐하러 왔나? 애송이에게 줄 무기는 없다. 전형적인 고집불통 장인 클리세. 어떻게 무기를 얻지? 1100골드 있어. 남자는 일본어로 뭐예요? 어이 오토코.
오토코는 뭔데? 야, 왜 또 싸가지 없게 굴어? 드워프 깐깐하다고. 전설의 무기 얻어야지. 대장간 안에 열기가 순식간에 몇 도는 올라갔다. 모잉을 노려다본다. 오토코? 이 건망진 꼬매기가 어디서 어른에게 반말짓거리냐. 내 대장간엔 예의 없는 놈에게 팔 물건 따윈 없다. 당장 나가. 어르신 진정하세요. 이분은 그게 말투가 특이하셔서 그렇지 나쁜 분은 아니에요. 모잉님 제발요. 이분 성질 건드리면 국물도 없어요. 좀 부드럽게. 네? 루나의 눈빛이 간절하다. 흥, 루나. 자네가 데려온 놈이라 봐주는 거다. 하지만 내 물건을 쓰려면 자격을 증명해라. 저 구석에 처박힌 녹슨검이나 가져가든가 아니면 꺼져.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 먼지가 수북히 쌓인 고철 덩어리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다. 누가 봐도 쓰레기 취급받는 물건이지만 클리셰적으로 보면은 저건 사실 봉인된 성감일 확률이 높지 않겠냐? 역시 기세를 저버리지 않는 건 저 영감탱이 자존심만 세서 곧대 높은 척하지만 사실 저 녹슨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걸. 어서 집어들어. 그리고 반전 매력을 보여주라고. 더 강한 무기를 요구할지 저 볼품없는 녹슨검을 집어들고 숨겨진 가치를 알아볼지 어느 쪽이든 평범하게 흘러갈 것 같진 않다. 아니 근데 얘 말도 따르기 싫어. 뭔가 검을 박살낼까? 구석에 있는 녹슨 검을 가볍게 박살내며 더. 못도. 더 강한 검. 그게 어떤 검인지 모르고 그냥 부숴버려? 잠깐 생각해보니까 더 강한 걸 요구해. 찡강! 구석에 굴러다니는 녹슨 검. 자격 운운하며 던져준 그 검이 모잉의 소나기 힘 한 번에 과자 부스러기처럼 박살나버렸다. 아니, 이런 미친. 단순히 힘으로 부러뜨린 게 아니라 녹슨검이라도 강철은 강철이다. 맨손으로 저렇게 가볍게 가루로 만들려면 악력이 상상을 초월해야 한다. 모잉님 그걸 부수면 어떡해요? 루나는 기뻐하며 모잉의 팔을 붙잡는다. 크흐흐. 재밌군. 아주 재밌어. 내 시험용 경험을 그렇게 무식하게 박살낸 놈은 너가 처음이다. 보통 검을 닦거나 마력을 주입하려 들지 부숴버릴 생각은 안 하거든. 깔깔 웃으며 망치를 던져버리고 거대한 강철 금코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좋다. 네 놈의 그 무식한 힘을 버틸 만한 놈이 딱 하나 있지. 이건 내가 젊은 시절 용의 뼈와 아담한팀을 섞어 만든 미완의 역작이다. 오! 받아라. 이름은 용골파쇄기. 내구도 하나만큼은 대륙 제일이라고 자부하지. 어디 한번 휘둘러봐라. 너의 힘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군. 취향 자극 제대로 내. 검사가 아니라 파괴신으로 전직할 셈이야? 피맛을 보려면 날이 좀 성게 좋긴 한데 으깨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브로크는 기대찬 눈빛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다. 돈을 받지 않겠다는 기세다. 오케이, 이 정도면 만족할게. 가게 문을 나서며. 그럼 준비는 끝났군. 왕궁으로 간다. 왕성으로 갔다. 야, 너 왜 왕성으로 가? 마왕성으로 간다며 왜 역주행인데? 제발 좀 마을 나가서 모험 좀 하라고. 국왕 좀 그만 괴롭혀. 너가 용골퍼세기를 한 손에 들고 쿨하게 들돌아서자 브로크는 멍하니 너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감사하다곤 얘기했어야 됐나? 거참 인사성 한번 고약한 놈이군. 하지만 맘에 들어. 잘 써라 애송이. 호탕하게 웃으며 망치를 잡는다. 루나는 쭈뼛거리며 브로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서둘러 너를 뒤따라 나온다.
모임님 왕성이라니 마음도보라는 거 아니었어요? 구강패학께는 공을 세우고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가면 또 쫓겨나거나 감옥에 갈지 몰라요. 불안한지 너의 옷자랑을 살짝 잡으며 만류한다. 하지만 너의 발걸음은 이미 왕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왕궁 정문 앞에는 근위병들이 사망하게 경비를 서고 있다. 정지. 이 시간에 왕궁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돌아가라. 너는 아까 낮에 왔던 그 무례한 용사? 구강표의 명령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상벽 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공주가 잠옷 차림에 숄만 걸친 채 테라스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그녀는 너를 발견하곤 흠칫 놀라며 숄을 여민다. 또다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밤새 산책 중 너의 생각을 하고 있던 게 틀림없다. 헐! 너 설마 나 보러 온 거야? 미쳤어? 이 밤중에? 그녀의 목소리엔 타박보다는 반감과 당혹감이 섞여 있다. 이야, 로미오와 줄리엣 찍는 거야? 근데 로미오가 둔기를 들고 있네. 납치할까? 공주에게 근데 연락이 왔어요. 이거 하나만 치고 이제 다음 스토리로, 여기서는 아마 스토리 엔딩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치고 다음 스토리로 넘어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클리셰를 막살낼까? 용골 드림이네. 사실 도착했을 때부터 너가 마왕이라는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다. 이거야말로 클리셰 박살 아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전적. 뭐? 내가 마왕이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미쳤어? 아니었나 보네. 네 이놈 감히 공주전하께 무기를 들이대. 마왕의 첩자라고 의심했는데 본색을 드러냈구나. 공주전 나라를 마왕으로 몰아 해치우려는 습작이냐. 모잉님 왜 그러세요? 공주님이 마왕이라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녀가 보기엔 엘리제의 마기에 맞춰도 느껴지지 않는데 너가 왜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이다. 크아, 기가 막히네. 사실 네가 범인이었다 시전이잖아. 근데 말이야, 진짜면 어쩔 건데. 만약 저 공주가 진짜 마왕이고 지금까지 연기한 거라면 이야 소름 돋지 않아? 어? 어? 주변을 둘러보며 세뇌 마법을 아주 완벽하게 썼군. 하지만 온나, 너 또한 너가 마왕일지라도 너 또한 나의 아내 후보 중 하나다. 까지만 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스토리로 넘어갈게요. 뭐? 아내 후보? 내가 마왕이라도? 이 변태가 마왕이라고 의심하면서 청혼을 해?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실치는 무슨 생각을... 이 뻔뻔한 놈이 공주 전화를 능멸하다니. 병사들 뭐하고 있지? 저 미친놈을 당장. 잠깐만요. 기사단장님 진정하세요. 모잉님은 그저 좀 과격하실 뿐이에요. 마왕 드립은 농담이잖아요. 그쵸 모잉님? 이러다가 나중에 마왕도 가능할 것 같아. 오케이. 일단 이 스토리 여기까지. 근데 이걸 하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연애 스토리를 하고 싶어요.
연애 스토리가 하고 싶어. 여기는 좀 클리셰적으로 가보자. 달달한 거 해보자. 리얼 연애 프로그램 간다 러브 발사 외딴섬 외딴 해안가 저택에 모인 7명의 남녀 14일간 같은 공간에서 잠들고 아침을 맞이하며 그들이 진짜 마음이 조금씩 드러나는데 이거는 김모잉으로 가겠습니다. 1일차부터 가자. 쨍한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해안도로를 따라 흰색 배 한 대가 멈춰섰다. 오, 우리가 14일 동안 이 안에서 연애 프로그램을 찍는 거야.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아니었다. 현관에는 다른 디자인의 캐리어가 놓여 있다. 한 명은 벌써 집안을 구경하는지 다른 한 명은 테라스 그늘 아래 놓인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 긴 금발을 쓸어 넘기는 여자는 한세린이었다. 아, 얘가 세린이셔. 그 안엔 낯선 경쟁자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다. 오, 유도아,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두 명이 먼저 와 있구나. 오케이. 플레이. 좀 이번엔 멀쩡하게 가볼게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나오네. 시간이 2시 2분. 하우스 거실에서 지금 만났어. 그래서 지금 만난 게 유도아 씨랑 한세린 씨를 만났는데 한세린 씨는 내가 같은 이성이기도 하고 동성이기도 하고 조금 견제를 하는 느낌이야. 왜냐면 결국에 우승 상금을 타려면은 견제를 해야 되니까.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넘어가자 원목마루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유도하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쾌활한 미소를 지으며 김무잉의 주변을 맴돌듯 시선을 던졌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거렸다. 한세리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비스듬히 몸을 기댔다. 그녀는 떡짓으로 김무잉의 캐리어를 가리켰다. 짐 되게 많으시네요. 14일치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섞인 농담인지 순수한 질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묘한 톤이 실려 있었다. 허허, 이런 식으로 나한테 굴어? 자꾸 그러면 나 너 꼬실 수밖에 없어. 나 좀 이런 기센 캐릭터? 꼬셔가지고 내 안에 만드는 거? 내 취미야. 새로운 입주자에 대한 견제와 탐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아니 나 멀쩡하게 가려 그러는데 제가 자꾸 기분 나쁘게 하잖아. 에이, 누나 오자마자 그렇게 뻑뻑하게 굴기요. 이사 첫날인데. 신경 쓰지 마요. 저 누나 원래 좀 쿨해서 그래. 짐은 저쪽에 두면 될 것 같아요. 멋쩍게. 아, 네, 제가 인프피라서 하하. 김무잉 그 자체. 인프피라는 단어가 거실의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 말을 들은 유도 아니 나 진짜 인프피라서 저런 데 가면은 말 못한단 말이야. 유도아의 눈빛이 커지며 재밌다는 듯 웃음이 터져나왔다. 오, 진짜요? MBTI 먼저 공개하기 있어요? 저는 ESFP예요. 완전 반대네요, 우리. 오래전에 오래 알던 사람처럼 친근하게 굴었다. 반면 한세리는 김무잉의 말을 듣고 흥미가 식었다는 듯 하품을 작게 하며 고개를 돌려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다. 아, 네. 그러시구나.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짧은 머리에 보이시한 느낌을 주는 청루나였다. 그녀는
그녀의 등장은 어색하게 흐르던 세 사람의 사이의 공기를 환기시켰다. 안녕하세요.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지도 않고 곧 주방 쪽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와우, 다들 캐릭터가 장난 아니시네. 구석에 멋쩍게 웃으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말? 하하. 날씨가 참 좋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해야 돼? 나는 힘들어. 김모잉 어색함 해소 시도. 어색한 웃음과 함께 던져진 날씨 이야기는 와, 진짜 이게 인프피 죽이기인데? 허공에 맴돌다 힘없이 흩어졌다. 눈부신 풍경과 실내의 미묘한 정적은 기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유도하는 김무잉의 말을 받아주려 입을 열다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켜는 정루나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다. 날씨 좋죠. 근데 여긴 실내라 잘 모르겠는데? 이따 다 같이 바다라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김무잉과 한세린 그리고 누나까지 번갈아 보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다. 하지만 한세린은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고 그녀는 김무잉의 말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긴 손가락으로 제 턱선을 느릿하게 쓸었다. 정론아는 물병을 내려놓고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무표정한 시선이 잠시 김무잉에게 머물렀다. 바다보단 일단 짐부터 풀고 싶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금까지 다른 무게감의 공기가 실내로 밀려들어왔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 태닝한 피부와 피부의 강윤호와 그와는 대조적인 흰 피부에 서늘한 인상을 가진 민재현이 나란히 캐리어를 들고 들어섰다. 재현씨 내 스타일일 것 같은데? 어색한 웃음. 하하.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죠? 이트. 우와. 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상황이면. 또다시 나온 날씨 이야기에 공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유도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는 듯 입꼬리를 실룩였고 한세리는 대놓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짧게 콧방귀를 뀌었다. 정로나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렸다. 새로 들어온 두 남자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덩치 큰 남자 강윤호는 피식 웃으며 캐리어 손잡이를 탁 놓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김무잉의 얼굴과 몸을 훑고 지나갔다. 왜 쳐다봐? 네, 안녕하세요. 날씨 얘기만 두 번 들으니까 진짜 좋은가 보네. 이거 밖에서 들었나봐!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상황과 인물들을 조용히 분석하고 있다. 와, 이제 다 모인 건가? 근데 이 형님들은 포스가 장난 아니네. 우리 완전 오징어 되겠는데? 에이, 잘생겼구만 뭐. 먼저 와 있었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살며시 구석으로 가서 앉는다. 무슨 게임 좋아하세요? 뭐야, 세린이 나 경멸하기 시작했어. 어떡해. 경멸. 너무해.
김모잉이 조용히 구석 거실에 1인용 암체로 몸을 옮겼다. 마치 스스로를 무대 밖으로 퇴장시키는 배우처럼 그 움직임은 소심하고 빨랐다. 그 자그마한 움직임 하나가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강윤호와 유키하게 대화를 나누던 윤도아의 눈빛이 안쓰럽다는 듯 잠시 김모잉이 머물렀고 인프피에게 이런 자리 너무 힘들어. 한세리는 그럼 김모잉을 보며 노골적으로 한심하단 표정을 지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방금 전까지 무겁고 탐색적인 분위기와 다른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발랄한 분위기가 쏟아져왔다. 와, 갈색 단발머리라는 송하얀이 커다란 핑크색 캐리어를 끌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우와,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늦었죠? 어머, 너무 다들 멋지고 예쁘시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박수를 친다. 와, 세린이 호감도 계속 내려가. 발랄한 기운을 뻗들이던 송하얀도 남자 출연진에게 미소를 보내던 그녀의 미소도 그대로 굳었다. 갑자기 일어나 어색하게 박수를 치고 있는 김무행에게 일제히 꽂혔다. 그것은 환영의 박수도 그저 이해를 할 수 없는 맥락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밝은 미소도 사라지고 어색한 표정이 자리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말에 민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김무행을 꿰뚫을 듯 응시했다. 그 푸른 눈동자엔 이해 불가란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 나 죽고 싶어! 입주자 여러분 모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첫인상 선택을 진행하겠습니다. 선택 결과는 이곳에서 바로 공개됩니다. PD의 목소리는 김모잉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강제로 다음 단계로 이끌었다.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환영하고 싶었. 야! 유도아가 나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어. 더듬거리는 방향은 PD의 안내 방송의 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구차한 몸짓과 표정만으로 의도는 충분히 전달되고 말았다. 송하야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하. 가만히라도 있어야겠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마무리하고는 구원자를 만난 듯 옆에 서 있는 강윤호와 민재현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금부터 각자에게 지급된 휴대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이성 한 명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누구의 문자인지는 본인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PD의 말이 떨어지자 모두 약속한 듯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고민할게. 나는 이 상황에 고민할 것 같아. 오케이. 야,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대로 있는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맞는 듯.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이 감돈다. 아, 하연 씨는 강윤호와 민지호를 번갈아 훔쳐보며 고민에 빠졌다. 한세리는 고민에 기색조차 없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조작하고 화면을 덮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민재현에게 머물렀다.
강윤호는 턱을 긁적이며 여성 출연자들을 대놓고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한세린과 송하얀의 사랑스러운 분위기 사이로 오갔다. 정로나는 가장 먼저 선택을 마친 듯 보였다. 가장 조용한 건 민지연이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듯 출연자 한 명 한 명 첫인상과 행동을 머릿속으로 복기하고 있다. 선택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누구한테 보내지? 일단 나 이 민지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민지현에게 보낸다. 손가락이 민지현의 이름을 두르고 전송을 터치했다. 선택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러브발사 하우스의 첫 번째 첫인상 선택 결과를 공개합니다. 오, 화살표는 유도아에게서 출발해 망설임 없이 한세린에게로 향했다. 유도아는 역시 하는 표정으로 만족스럽게 휘파람을 불었고 한세린은 그를 잠깐 쳐다보더니 별 감흥 없다는 듯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두 번째 화살표는 강윤호에게 뻗어나왔다. 그의 선택은 갓 들어온 송하얀이었다. 오, 곧이어 여성 출연진들의 선택이 공개되었다. 정로나의 화살표는 민지연에게 향했다. 민지연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정로나의 뺨은 살짝 붉어져 있다. 한세린의 화살표도 야! 한세린도 민지연이야. 송하얀의 화살표도 민지연을 향했다. 민지연에게 역시 인기가 많으시네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제 남은 선택은 모인과 민지연 단 두 사람뿐이었다. 모든 시선은 마지막 결과를 기다렸다. 민지연의 표정을 살핀다. 오, 민지연에게 시선이 닿았다. 그는 세 개나 꽂혔음에도 불구하고 무표정이다. 얘는 자기가 잘난 걸 아나 봐. 당연한 듯이 있네. 스크린에는 김모의 이름이 반짝였다. 나란히 민지연의 이름 위에 겹쳤다. 민지연 4표, 압도적인 몰표였다. 한세린의 입가에 짜증이 섞인 헛웃음이 터져나왔고 송하영은 어머 진짜 하면서 놀란 척 과장된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눈은 그러나 김무잉을 한심하다는 듯 웃고 지나갔다. 언니 밝고 활달한 언니였잖아요. 밝고 활달했는데. 왜 한심하다는 듯 봐. 이제 마지막 민지연의 선택만이 남았다. 민지연에게 나온 화살표가 화면을 가로질렀다. 그에게 표를 던진 4명의 여성을 모두 지나쳐 아무도 예상 못한 인물 단 한 표도 받지 못했던 정루나에게로 향했다. 아, 민지연 정루나. 아, 뭐 진짜 재밌네. 그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비꼬듯 말하며 민지연을 쏘아붙였다. 이것으로 첫인상 선택을 마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각자 방을 정하고 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은 2인 1실이며 동성끼리 사용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준비는 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뭐 고르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섬트는 아닌 것 같고 어색하게 웃으며 와 축하드려요.
전 가보겠습니다. 호다닥 한세린을 따라 2층으로 감. 오케이. 와, 하양씨 감정 봤어? 우월감이야. 김무잉의 어색한 축하와 허둥지둥 사라지는 모습은 기묘한 잔상을 남겼다. 강윤호는 그 모습을 보고 쟤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 라며 웃음을 터뜨렸고 유도하는 턱을 괸 채 복잡한 눈으로 무잉이 사라진 2층을 바라보았다. 송혜양은 민지연의 선택을 받지 못한 아쉬움보다는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여자가 한 남자에게 몰렸다가 보기 좋게 차였다는 사실에 묘한 동질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민지연의 선택을 받은 정론왕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친한 척 말을 걸었다. 언니 대박! 두 분 뭔가 통하는 게 있었나봐요. 너무 축하해요. 근데 민지연님 좀 차가워 보이시는데 괜찮겠어요? 야, 근데 너무 여우야.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축하와 함께 은근한 견제와 걱정이라는 포장이 씌워져 있다. 한편 2층으로 뛰어 올라간 김무잉의 눈앞에는 복도 끝 창가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한세림의 뒷모습이 보였다. 김무잉의 발소리를 들은 한세림이 휙 돌아보았다. 그녀는 1층 상황을 피해 도망치듯 맞긴 한데 따라 올라온 김무잉에 대한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다. 뭘 봐요? 구경 났어요? 그리고 왜 따라와요? 아, 그쪽도 민지연 찍었지? 꼴 좋네. 우리 넷이서 나란히 바보 됐네. 아니요, 구경은 아니고요. 김무잉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는 한세린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아, 왜 싫어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한 걸음 다가왔다. 171cm의 큰 키가 작은 김무잉을 앞뜻하듯 그림자를 드리웠다. 작은 거 어떻게 알았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기요, 말끝 흐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요.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쪽 같은 사람이 민지연 찍을 줄은 몰랐네. 무슨 생각으로 찍은 건데요? 날씨 좋다는 거 말고는 한마디도 못 섞어왔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방 정해야 되는데 난 그쪽이랑 같은 방 쓸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요. 송하얀인지 정론한지 아무나 붙잡고 쓰든가.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김무영을 쏘아봤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한세린의 팔을 잡고 잠시만요. 할 말이 있어요. 하면은 더 싫어할까? 아, 네. 수고하세요. 다른 오션뷰 방으로 들어간다. 김무잉의 해맑기까지 한 대답과 망설이는 행동은 한세린의 마지막 이성 한 조각을 끊어놓았다. 쾅! 한세린이 막 열었던 방문을 거치게 닫는 속도가 복도를 울렸다. 그녀는 성큼성큼 김무잉이 들어간 방문 앞으로 나가가 문고리를 잡아 돌리려다가 말고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렸다.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나와! 당장 안 나와? 너 나 지금 무시해? 키 먹었어? 내가 그쪽이랑 같은 방 쓰기 싫다고 했지. 언제 좋은 방 차지하라고 했냐고. 눈치가 없어? 아니면 멍청한 척하는 거야. 마침 계단을 올라오던 송하양과 정론아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송하연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기는 눈을 반짝인 벽을 기댔고 정루는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미간을 찌푸렸다. 한세리는 다시 한번 문을 쾅쾅 두드렸다. 그녀의 손등이 붉게 달아올랐다.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그 방 내가 쓸 거니까. 네, 네 쓰세요. 나 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근데 소심해서 죄송해요. 한세린 손에 밴드를 지어주고 다른 방으로 가서 문을 닫는다. 김무잉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네 쓰세요. 제 소심해서 죄송해요. 나는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중얼거리며 붉게 달아오는 한세린의 손에 작은 밴드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 행동은 마치 잘 짜린 부조리극 한 장면 같았다. 한세린은 손바닥에 쥐어진 이물감에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폭발적인 분노와 기이한 동정으로 반사되어 되돌아온 순간이었다. 김무잉은 그대로 몸을 돌려 한세린이 처음 열었던 그리고 버렸던 방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쾅 하고 문이 닫혔다. 김무잉이 사라진 복도에는 극도의 혼란과 모멸감이 휩싸인 한세린 그리고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던 송하연과 정루나 그리고 소란을 듣고 올라온 남자들이 만들어낸 기묘한 정적이 남았다. 화났다. 하하,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녀는 밴드를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김무잉이 들어간 방문을 발로 한번 걷어차고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던 오션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복도에 남겨진 소나양은 입을 가린 채 크크 웃었다. 와, 저 언니 보통 아니다. 루나 언니 완전 시트콤 아니에요? 야, 위에서 전쟁 났냐? 뭔 일이야? 방 안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다. 방에서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집에 가고 싶다. 진짜로. 내가 들어간 방은 하우스 뒷정안에 보이는 작은 방이래. 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집에 가고 싶다 정말로. 그 생각은 웅크리고 있던 몸을 더 작게 만들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들 모든 것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다. 왜 박수를 쳤을까? 왜 굳이 한세린을 따라 올라왔을까? 왜 밴드를 지어줬을까? 한편 복도에서는 송하양이 계단에 있는 남자들에게 방금 전의 상황을 과장 섞인 몸짓으로 신나게 설명하고 있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세린 언니가 막 화를 내는데 갑자기 밴드를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심해서 죄송해요 이러는데 푸흡 진짜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 그걸 또 왜 얘기해. 얘기하지 마. 바나나 먹어야겠다. 나 돌려지고 있어. 강윤호는 그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라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문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 울 듯 진짜 이 상황이면. 정루아는 김모잉이 들어간 방문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곤란함과 아주 희미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방에서 짐을 마저 정리하면 상황을
얘네들이 얘네 지금 어딨지? 모른데 몰래 뒷 정원으로 나간다. 야, 나 세린이랑 호감도 20이야. 어떡해? 방에 딸린 작은 창문은 뒷정원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뒷정원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듯 이름 모를 야생화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모이는 저도 모르게 벤치 뒤 키 큰 수풀 아래 몸을 웅크렸다. 누군가 뒷정원으로 나오고 있다. 발소리의 주인은 민지연이었다. 민지연은 정원 한가운데 서서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여벌굴은 조각상처럼 무심했다. 그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정확히 김모잉이 숨어있는 숲을 덤불을 향했다. 그의 푸른 눈동자가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성한 풀을 보는 것일까? 얘들아, 어떡해? 나 집에 가고 싶어. 사람 만나기 싫어서 정원으로 도망 나왔는데. 흠. 어색하게 몸을 일으키며 죄송한데 따라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먼저 있었고 불편하실 테니까 전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숨이 턱. 아, 이렇게 생겼구나. 수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무잉이 어색하게 몸을 일으켰다. 옷에 붙은 나뭇잎 털어댈 경황도 없이 그녀는 변명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변명 아니야! 진짜 내가 먼저 나와 있었고 진짜 내가 먼저 나와 있었고 아니 변명이라니 내가 먼저 나와 있었잖아. 얘가 나중에 온 거 맞잖아. 이게 어딜 봐서 변명인데. 민지연은 김무잉의 횡설수설하는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불쾌함 대신 기묘한 생명체를 관찰하는 듯한 순수한 호기심이 떠올랐다. 그는 김무잉의 말을 끊거나 맞장구 치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김무잉이 도망치듯 방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창가 쪽으로 몸을 돌린 순간 민지연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괜찮은데? 단 2단어였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시선을 벤치 뒤 무성한 수풀로 옮겼다. 거기 숨기 좋아 보이네요. 나중에 나도 써야겠습니다. 그의 말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무표정한 얼굴과 건조한 말투였지만 어쩐지 날이 서있진 않았다. 그는 다시 김모잉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었다. 불편하면 내가 들어갈 테니 계속 있던가요? 아니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추워서 지금 겨울이야 여름이야. 여름이면 덥다 그래야 되고 겨울이면 춥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조금 쌀쌀해서 방에 들어가려고요. 근데 제가 먼저 발견한 곳이니까
나중에 쓰시면 사용료는 주셔야 돼요. 농담. 아무튼 고생하세요. 아니 고생하세요 말고. 아무튼 좋은 밤 보내세요. 김모잉 농담시도. 김모잉의 입에서 나온 사용료라는 농담이 아씨. 사용료라는 농담이 뒤쳐온 공기는 순간 정지했다. 나 죽여줘 그냥. 나 원래 어색하면 아무 말 내뱉기 한단 말이야. 해가 중천에 떠있는 대낮에 좋은 밤 보내라는 뜬금없는 인사까지 더해지자 낮이구나. 상황은 더 기묘해졌다. 김무희의 말을 듣고 아주 잠시 정말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미간을 좁혔다. 그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보았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김무희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주 희미한 거의 그림자에 가까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사용료. 그는 김무희이 던진 단어를 되새겼다. 그 목소린 비웃음도 황당함도 없었다. 얼마면 되는데요? 되물어오는 질문에 더 당황스러웠다. 그는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친 게 아니라 실제 거래를 제안하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이었다. 아니, 왜 농담을 농담으로 안 받아? 그리고 아직 밤 내리면 멀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저녁 준비할 때까지 심심할 텐데. 그는 턱짓으로 넝쿨에 덮인 낡은 벤츠를 가리켰다. 마치 앉아서 더 얘기하지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제안이었다. 조금 전까지 혼란스럽고 소란스럽던 하우스 안과는 다른 두 사람만의 느리고 기묘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넵! 하면서 정자세로 의자에 빠릿하게 앉는다. 앉으라고 했으니까 앉긴 해야지. 사용료 얼마나 받으면 될까? 요즘 메로나 얼마예요? 700, 요즘 메로나 얼마예요? 1,300원? 얼마나 하지? 돈 말고 나중에 메로나 하나만 사주시면 괜찮아요. 협상 완료됐다. 김무잉은 민지연의 제안 아닌 제안에 면접 보는 사람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자세로 앉았다. 메로나라는 이 분위기에 얼맞지않은 땡뚱맞은 단어가 할인 매장 600원?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민지연은 그 단어를 듣고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동안 눈을 깜빡였다. 그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벤치 옆 손이 닿는 곳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김무희의 옆이 아닌 적당히 거리를 둔 채 벤치의 반대편 끝에 걸터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어른 한 명이 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민지연은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정면에 아무것도 없는 담벼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여벌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김무희의 기묘한 제안을 수락한 것도 거절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 같았다. 정적이 불편해질 무렵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메로나, 알겠습니다.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였다. 근데 여기엔 가게가 없을 텐데. 아, 섬이지. 아차차. 아차차 어떡해.
쿠팡에서 주문하면 올 거예요.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내가 저런 상황이야? 어색하게 나중에 메론 하나 사주세요. 아하하 그러면 근데 상대방이 되게 진지하게 네 메론 하나 사드리죠. 근데 여긴 가게 없는데 어떡하죠? 아차차! 제가 그걸 몰랐네요. 그럼 나중에 맛있는 커피 한 잔 내려주세요. 김무희는 마치 감전이라도 됐는데 아차차 하면서 손뼉을 쳤다. 그 소리에 놀란 새 한 마리가 근처 나뭇가지에 푸드덕 날아올랐다. 민지혁은 담벼락에 고정했던 시선을 서서히 돌려 김무희를 바라보았다. 메로나에서 커피로 이어진 이 기묘한 거래의 흐름을 그는 꽤나 흥미롭게 여기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미세하게 눈썹을 움직였다. 왜? 얘 직업이 뭔데? 바리스타, 카페 오너구나! 잠깐만. 얘는 대학생이고,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시고, 루나 씨는 어디 있어? 얘는 댄서고, 대기업 엔지니어시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다들 나는 백수인가? 나는 직업이 어떻게 되지? 민지아는 아무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어서 김무희를 더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다시 수습할 말을 찾으려 입을 달싹이는 순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건 너무 싼 값인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다. 원두는 어떤 걸 좋아합니까? 산미 있는 거 아니면 고소한 거? 그는 질문을 하며 처음으로 몸을 살짝 김무희 쪽으로 돌려 앉았다. 저는 단 거 좋아하는데. 나 근데 커피 써서 안 마시긴 해. 단 거라는 커피 전문가의 다소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무희는 말끝을 흐리며 민재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잠깐만 단 거 좋아하면 어린아이야? 대답해봐. 단 거 좋아하면 어린아이야? 대답해봐. 단 거 좋아할 수도 있지. 지금 애 취향이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나는 커피 써서 안 마신다고 쓴 거 싫어할 수도 있는 거잖아. 민재현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단 것이라는 취향은 그의 커피 세계에서도 가장 단순하고 어쩌면 가장 까다로운 요구일 수 있었다. 그는 벤치에 기댔던 등을 떼고 좀 더 몸을 바로 앉았다. 그리고 마치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을 접수한 바리스타처럼 진지한 목소리 입을 열었다. 커피 자체의 단맛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럽 같은 걸 넣은 단맛을 말하는 겁니까? 취향이 확실하네요. 보통은 뭐가 다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커피 쓴 걸 잘 못 먹어서 그리고 커피 자체를 많이 안 마셔봐서 자세한 취향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호감이 됐지?
불쌍한가 봐? 그런가? 김무잉은 자신의 무지함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자신의 무릎 위를 맴돌았다. 커피 전문가 앞에서 커피를 잘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화가 앞에서 그림을 볼 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어쩐지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다. 민지호는 무잉의 대답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 커피를 잘 모른다는 말이 실망하거나 무시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와, 이 젠틀하네. 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이제 솔직하기까지 했다. 그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김무잉이라는 인물에 대한 새로운 정보, 쓴 것을 못 먹은 커피 초보 솔직함이 추가되는 듯했다. 그는 벤치에 기댔던 몸을 앞으로 살짝 숙여 눈을 맞추려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스윗하다. 내가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무시하고 너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됐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정보니까. 그의 목소리는 단정적이었다. 커피를 안 마셔본 사람에게 어려운 걸 권하는 건 내 직업 윤리에 어긋납니다. 쓴맛 안 나고 달고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 나중에 이 자리 다시 써도 되는 걸로 하죠. 잠깐만. 그러면 내가 정원에 나올 때마다 얘랑 마주칠 것 같아서 싫어. 혹시 제가 있는 게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제가 저랑 마주치면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조용히 있고 있으시고 싶으시던 거 아닌가요? 근데 또 호감도가 올라갔어. 대체 어디서 올라가는 거야? 왜지? 어디서 올라가는 거지? 자신 때문에 평화를 깨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이곳에 온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불편해할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민지우는 그녀의 말에 즉답하지 않았다. 아까 내려놓았던 자신의 머그잔을 집어들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잔 안에서 커피가 잔한데도 희미하게 일렁거렸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그 소리가 섞였다. 불편했으면 내가 먼저 자리를 비웠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실을 통과하는 것처럼 건조하고 담담했다. 오,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은 것과 조용히 있고 싶은 건 다른 문제죠.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빈 머그잔을 든 채 거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마치 대화는 끝났다는 듯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보였다. 저녁 준비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이따 보죠.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보지 않은 채 마지막 말을 던졌다. 취향 쪽에서? 아니 대체 어디서 놓은 거지? 아 인프피다! 알았어. 얘도 인프피인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답답한 거지. 저 안에서 4명과 같이 있을래 여기서 둘이서 있을래 하면 둘을 택하는 사람인 거야. 오케이. 네네. 다시 사람 눈에 안 띄게. 그 뭐냐, 베란다 창을 넘어서 방으로 복귀한다. 휴. 오케이. 그냥 누가 들었을까 싶어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는 민전이 들어온 것과 반대편에 자신의 방 창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다시 조심스럽게 창틀을 넘어 방 안으로 사뿐히 들어왔다. 창문이 닫히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조금 전과 다른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김무잉은 침대에 걸터앉았다. 쿵쿵쿵 심장이 아까와는 다른 이유로 뛰고 있다. 너 그거 부정맥이야. 당황스럽고 기묘했지만 싫지 않은 대화였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그녀는 자신의 뒷밤이 뜨거워진 걸 느꼈다. 열난다. 횡설수설하고 엉뚱한 말을 내뱉은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그런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준 그가 신기했다. 잠시 후 5시부터 저녁 식사 준비 시간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해물 파스타. 파스타 맛있겠다. 파스타 먹을까? 샐러드입니다. 모든 입주자분들은 주방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은 뒷정원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현실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김모잉은 작게 심호흡했다. 어쩌면 아주 조금은 저녁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 같기도 했다. 자, 여기까지 김모잉의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러브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러브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 개웃기네. 아니, 근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 너무 많잖아. 아무튼 지금까지 자, 셋둘 하나 또 해주세요. 셋둘 하나, 셋둘 하나. 자, 아무튼 지금까지 즉흥 서사 플레이 크랙이었고요. 제가 하면서 오늘 느꼈던 점은 엄청 자유로운 플레이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좀 드립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대체 어떻게 반응해줄지 상상이 안 갔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친 드립들이나 장난들을 스토리 안에 녹여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전개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결말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안에 딱딱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결말과 스토리라인을 바꿀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게 몰입감을 높여주는 요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지와 뜨는 상태창들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관계인지,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인지, 왜 호감도가 떨어졌는지 즉각 확인이 가능하고 중간중간 보여지는 인물들의 이미지나 그런 상황 이미지, 표정들 때문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설정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직접 원하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오늘 재밌게 했던 크랙이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후! 근데 재밌다. 근데 진짜 대체 어디서 호감도 올랐는지 진짜 모르겠어. 나 사실 얘 바리스타인지도 모르고 그냥 커피 마시고 있길래 그냥 커피 좋아하나 보다. 그냥 커피 좋아하나 보다 싶었는데. 나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스타일이 나를 경멸하고 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나를 경멸해. 너무 슬프다. 나 그리고 얘 깜짝 놀랐다. 난 얘가 여우일지 몰랐어. 그냥 되게 발랄하고 쾌활하게 인사하길래 되게 발랄하고 순진무구하고 쾌활하고 되게 좋은 분이구나 싶었는데 여우였어.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여우상이야. 너무 귀엽잖아. 아, 깜짝 놀랐다. 너무 무서웠다. 다시 도네이션 키겠습니다. 너무